최근에 MBC 라디오에서 지난 24일인데요. 지난달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11월, 12월쯤에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서 이 법세련 측에서 이 고발을 했어요. 최근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고발 사건이 어제 결국은 서울 서부지검에 전격적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이 고발한 단체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측에서 고발했는데요. 고발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었어요. 그래서 대검에서 고발한 사건이 결국 오늘 어제죠. 20날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검찰에서 이러한 유시민 이사장의 이 계좌 추적, 이 불법 추적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 아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과 반박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 진위 여부가 갈려질 수밖에 없고 검찰이 그야말로 일개 유시민 이사장 하나를 가지고 이러한 이 계좌 추적을 거부할 수가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부지검에서는 조속히 수사해서 이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그 발언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 검찰개혁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이렇게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니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허위로 계좌 추적 사실을 알게 되고 홍보에 나선 건지 선전에 나선 건지 이런 그 의도도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세 번째 뉴스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채널A 기자 이미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과의 공모 여부는 아직까지도 중앙지검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채널A 기자는 이제 벌써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 일자가 정해졌는데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의해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첫 재판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런 것은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및 피고인 입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불과 재판 26일이니까 이 6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검찰에서 기록 열람 복사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채널A 기자 측에서 볼 때는 이 6일 가지고 이 기록을 열람 복사해서 재판을 준비해라. 이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무리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26일 날 열리더라도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다시 기일이 연기된 기일로 열릴 수도 있다.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수사기록 열람 복사도 뒤늦게 허용이 된 것도 있지만은 이미 여러분들께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채널A 기자 이 공소장 자체 23쪽 분량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기록들이 그동안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이거하고 상당히 다르고 굉장히 조잡하고 엉성하다. 허점이 많다. 이것이 법조계의 시각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공모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공소장 내용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재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소장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어제 파악된 내용인데 이철 전 대표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 신라젠 대주주였었죠. 이철 전 대표가 이제 사실 피해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요 미수죄가 사상 유례 없이 적용돼가지고 구속까지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철을 소환한 횟수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또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부지검으로부터 미래통합당 의원이 받은 바에 의하면 11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남부구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번밖에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번만 또 출석을 했고 소환 조사를 받았고 8번은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에는 또 3월 25일 날 소환 요구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남부구치소의 이 소환 기록지를 보면 3월 25일 날 소환 요구된 사실은 또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3월 25일은 이 한동훈과 이 채널A 기자의 공보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일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개최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재판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조국이 얘기하는 조국이 검사 실명까지 SNS 통해서 발표하면서 조서를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검찰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 얘기하는 대로
이 고려대 이 지 교수한테 말하자면 압박을 통해서 압수된 그런 자료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조 장관의 딸 이 서류가 이 조국 조 장관 딸이 고려대에 입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국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 조작된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조국 이 검사들이 지 교수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 허위문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조 장관의 일방적 조속 공개와 법정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특히 실명까지 거론된 검사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고 또 감찰까지 주장하는 거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조국의 SNS 활동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조 장관이 겪은 상황에서 반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정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서까지 현재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 공수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말한 건데 그래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법조 재판 과정에서도 경고를 받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조국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경심 씨가 이 PC 하드 교체할 때 통화한 사람은 조국이다. 이렇게 검찰이 바뀌고 있고 또 이 김경록 씨죠. 이 프라이빗 뱅킹 뱅커 이 김경록 씨도 그렇게 지금 현재 법원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 교수 집에 들어와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화로 중계하는 것을 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편한 사람이랑 통화했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 검찰에서는 요때 하드디스크 교체할 때 통화한 사람이 정 교수가 3명이라고 그래요. 조국, 이인걸 변호사, 동양대 관계자. 그런데 이인걸 변호사는 하드 교체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처음 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동양대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관련해 통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통화한 사람은 조 장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김경록 씨가 중요한 어제 재판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본인의 친구가 KBS 기자인데 KBS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이 굉장히 죄를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 제출해야 됐기 때문에 순순히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로 마음먹고 협조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김 씨와 관련된 세부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을 얘기할 위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을 일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무섭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법원에서 이 조국 가족한테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웅동학원이 캠코에 진 빚이 130억 원에 달한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받으려고 캠코는 2001년부터 130여 차례에 관해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독촉했지만 온갖 핑계를 대하면서 일체 갚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조국 장관의 동생과 그 다음에 어머니 재산에 대한 압류와 채권 추심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코가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법원이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또 법원은 조국 장관 동생하고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재산 명시 명령도 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캠코가 한국자산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캠코 돈을 떼먹는다, 갚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 돈을 떼먹는 악성 채무자다. 이렇게 법원이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제 재산 명시 명령 및 강제 회수 명령을 냈다. 자, 바로 이제 그동안에 이 시험 보는 것 몇 차례 삼수 만에 임상의학 종합평가 그동안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삼수 만에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4학년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이 생겼고 또 어쨌든 간에 이걸 봐서 합격을 해야만이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의전원 입학 취소가 또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려대가 아니라 부산대학입니다. 부산대. 왜냐하면 부산대학에서는 재판 결과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된다면 상당히 의사 면허를 받은 이후에 입학이 취소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이 어떻게 또 적용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법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이런 사람들 핸드폰은 전부 다 압수수색하는데
장원순 핸드폰은 압수수색이 안 되잖아요. 조국 핸드폰 여전히 압수수색 안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법원의 편파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국민 입장에서는 일단 시험에 합격하고 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